안녕하세요, 닥터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는 과정과 총 얼마나 지출을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2014년 여름에 처음 왔고요. 한국을 떠나 미국에 거주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나왔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학교를 옮기게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이사를 하게 되면 보통 손쉬운 포장 이사를 하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넓고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서 그런지 포장이사가 굉장한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최소 2만 불 이상 견적이 나와서 바로 단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장거리 이사를 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첫째, 종이상자를 홈디포에서 구매해서 이삿짐들을 상자 안에 넣습니다. 저희는 상자를 구매하는데 총 600불이 들었습니다. 박스 테이프도 사야 되겠죠? 박스 테이프, 침대 매트리스 커버, 비닐, 그리고 그릇을 보호해줄 뽁뽁이 등으로 300불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삿짐을 파츠와 같은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 옮겨주는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1200 스퀘어풋 정도 되는 투베드룸 사이즈의 집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16풋 길이의 파츠 컨테이너 박스에 짐이 모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4bedroom에 2500 스퀘어풋 정도 되었는데 저희 짐들이 모두 들어가지 않을 줄 알면서도 3가지 옵션 중에 저희는 3,800불짜리 16풋 길이의 파츠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신청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신청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짐들이 3,800불만큼의 값어치를 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굿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에 잘 타고 다녔던 자전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많이 아꼈던 물건들을 기부하려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유박스라는 서비스와 견적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파츠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박스는 정찰제라 가격이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는 반면 파츠는 상담원과 전화를 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 연락을 해보셔서 가격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비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파츠는 약속된 날짜에 컨테이너 박스를 거라지 앞에 배달을 해주고 다시 가져갑니다. 8월 4일에 펜실베니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캘리포니아로 보냈는데 8월 18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를 횡단하는데 14일이 걸렸습니다. 파츠의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이삿짐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 날짜 전후로 짐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삿짐이 도착할 때까지는 호텔에서 지내거나 빈집에서 일회용 식기를 이용해서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셋째, 컨테이너 박스가 집 앞에 도착하면 사람을 고용하여 이삿짐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2층과 지하가 있어서 4명의 사람을 2시간 동안 고용을 하였습니다. 이삿짐을 보낼 때 인건비는 총 325불 지출하였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기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더 많이 기부했어야 했나 봅니다.
16풋 컨테이너 박스에 미처 다 넣지 못한 짐들이 거라지에 가득 찼습니다. 한 달 전부터 부지런히 안 쓰던 물건을 기부하고 가능한 모든 가구, 의자를 부품 단위로 분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낙담이 되었는데요. 내일 모레면 집을 깨끗하게 비워줘야 돼서 지역 한인들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거라지에 있는 물건들의 사진을 부랴부랴 올렸고 다행스럽게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당일에 모두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구한 집은 지하와 2층이 없는 1층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삿짐이더라도 이번에는 두 사람을 고용했는데 1시간 반 만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삿짐들을 모두 빼주었습니다. 이때는 185불 지출을 하였습니다. 넷째, 자동차를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행하던 차를 실어 보냅니다. 저희는 갓난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차량 2대로 도저히 대륙 횡단을 할 수가 없어서 몬트웨이라는 자동차를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해서 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 알려드리자면 매일 7시간 운행했을 때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혼다 미니밴과 기아 니로를 동부에서 서부로 운송하는데 각각 2,000불 지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삿짐과 차를 모두 보냈다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사 준비하는 동안 엄마 아빠를 도와준 윤희도 정말 수고가 많았네요. 아참,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추억을 함께 했었던 우리 집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코비드 유행이 완화가 되어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셔서 비행기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희 가족이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3명 편도 여행에 총 565불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총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는데 총 9,561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닥터팩의 미국 이민 이야기에선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를 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미국 이민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선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또 주위를 연필히 둘러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